이 그림을 제가 일부러 이제 이렇게 아주 빽빽하게 넣은 거는 의도가 있거든요. 자, 한번 보시면 이게 6분의 1이죠. 6분의 1,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중에 이제 한 개니까 6분의 1. 근데 여기는 두 배 더 쪼갰어요. 말을 제가 이제 두 배 더 쪼갰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색칠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 둘. 그럼 이 하나가 개수는 두 개가 된 거죠. 여긴 두 개가 됐죠. 그러면 전체는 몇 개가 될까? 아이들이 분명히 셀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할 거예요. 일부러 여기다가 6분의 1이 두 배가 다 됐다는 거죠. 6은 두 배 돼서 12개가 됐고 1은 두 배 돼서 두 개가 된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12분의 원래 이제 2에서 이거를 다 두 배씩 더 쪼갠 거죠. 여기도 전체가 두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24분의 4가 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마찬가지로 여기는 몇이 될까요? 물론 아이들은 다 셀 거예요. 이제 세는 거에서 그치지 말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이 옆에다가 과정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한 번 더. 그러면 원래 24분의 4를 두 배 더 쪼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두 배씩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48분의 8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한 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되는 거죠. 48분의 8. 이 과정이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이들한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세밀한 것들을 일부러 그려놓은 이유는 이게 세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과정 전체를 어떻게 해서 배수가 늘어났는지를 보면 수학적으로 원리를 깨달으면 세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일부러 그래서 아주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문제만 보면은 색칠하고 여기에다가만 맞추면 되죠. 근데 그 원리를 수학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괜찮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의도를 담고 있었죠. 그러면 한 문제만 밑에 문제를 한번 더 볼까요? 네, 마찬가지. 좀 더, 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쭉 이어지죠. 그러면 이 문제를 볼까요? 3분의 2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3분의 2. 3분의 2. 왜? 3개 중에서 이제 2개니까 3분의 2죠. 근데 8배 더 쪼갰어요. 그러면 이제 색칠하기 전에 이제 이거를 쫙 가려요. 이거를 쫙 가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종이 같은 걸로. 그럼 8배를 더 쪼갰으면 어떻게 되겠니? 물어보는 거죠. 8배를 쪼갰으면 어떻게 되겠니? 그러면 아이가 8배를 쪼갰으면 이전 것들을 확인해 볼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가 3분의 2에서 얘도 8배가 되고 얘도 8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8은 2는 16이 될 거고 3은 24가 될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서 나서 이거를 이제 실제로 세어보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세어보게. 예, 그러면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 진짜 8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도 8, 1은 8, 8, 2, 16, 8, 3에 24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한테 이런 것도 좋아요. 우리가 이제 과학을 한다고 했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관찰을 해요. 그리고 뭔가를 관찰의 결과를 얘가 가설을 세우는 거죠. 어, 보이는 게 아니고 왜 그랬을까를 하는 거고 세 번째 이제 실험을 통해 가지고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 것이죠. 근데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관찰이 없이 이제 가설을 먼저 세우죠. 가설을 세워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실험과 관찰이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관찰 없이 이걸 다 지워버리면 아이는 문제 상황이 관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가설로서 뭔가를 이제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실험을 통해서 관찰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과정도 괜찮다라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드리면 이게 결국엔 사고방식인데 수천 년 동안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해석, 세상을 이해하는 해석들이 수천 년 동안 이어졌어요. 근데 갈릴레오가 그것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네모난 게 있고 동그란 게 있어요. 근데 얘는 헤비해요. 얘는 라이트해요.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무거운 거, 헤비한 것은 빨리 떨어져요. 얘는 빨리 떨어지고 라이트한 거는 천천히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게 우리가 관찰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이죠. 뭐 깃털 같은 거 천천히 떨어지니까. 근데 갈릴레오는 무슨 생각했냐면 관찰해가지고 그런 게 관찰 결과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갈릴레오는 이 두 가지를 묶어보면 이거 헤비한 거하고 라이트한 걸 딱 끈으로 묶어서 떨어뜨린다고 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으로 하면 얘가 더 무게가 무거워졌잖아요. 헤비한 것보다 조금 가볍지만 이게 묶여있으니까 무거워요. 그러면 더 빨리 떨어져야 되느냐? 근데 또 다른 생각은 얘가 혼자 있을 때보다 이게 늦게 떨어지려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항을 더 주니까 하나는 빨리 떨어지려고 하나 그보다 늦게 떨어지려고 하니까 더 늦게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모순을 발견한 거죠. 그냥 가설을 세웠어요. 이것이 과연 이런 질량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는 것이 사실인지 의문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피사이탑 가가지고 막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관찰의 결과는 이 이론을 폐기한 거죠. 그래서 수학에서도 마찬가지 과정으로 아이들에게 주면 좋아요. 뭔가를 관찰하기 전에 생각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이런 거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 그림을 많이 넣은 이유는 이 관찰이에요, 관찰. 숫자만으로 되어 있으면 이 3분의 2가 각각 이제 이게 3분의 2가 8배 돼가지고 예, 그래서 24분의 16이라는 거를 관찰하지 못하면 감각이 느끼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스스로 뭔가를 깨닫거나 확인하는 과정들이 생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런 그림들을 많이 넣었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만약에 아이들에게 지도를 하신다고 하면 늘 일방향보다는 새로운 방향으로도 그 지도를 해주면 아이들이 이제 수학적인 또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좀 더 익힐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